네, 비온 뒤에 흙탕물 볼래, 무지개 볼래. 지금의 비가 사실 언제 그칠지 모르겠지만 비가 그치고 난 뒤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전통적으로 9월 시장 안 좋다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안 좋을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바다 뷰를 보고 있는 형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장 떨어진 것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 시장만에 보니까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어제는 우리 시장이 제일 많이 빠졌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시다시피 외국인 선물에 의해서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이게 또 기관의 매도, 현물 매도를 부르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약간 플레이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변동성을 이용한 플레이가 나온다라는 점은 그만큼 시장이 위아래가 막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심리는 좋다. 그래서 짧게 흔드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흔드는 시장. 근데 그 짧은 흔들림에 우리는 거의 나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너무 어려운 시장이 좀 연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사실 좀 큰 형님들이 다 버텨주면 좋은데 오히려 그 형님들이 더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8,500원 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오늘 LG엔솔이 조금 힘내고는 있지만 강보합권 수준 SK하이닉스도 오늘장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주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나마 삼성전자가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지수보다 덜 빠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안 좋은 그림일 수도 있죠. 네. 삼성전자가 버티면서 지수는 덜 빠지는 것 같은데 개별 종목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최악일 수 있어서 그런 그림으로 가는 건 별로 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최근 시장의 하락은 테이버 고스가 설명해 줬지만 지난 주말에 들어왔던 2조 원 가량의 금융 투자의 그 매수는 언젠가 다시 매물화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매도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된 거고요. 그중에서 외국인들이 사니까 그나마 삼성전자가 덜 빠진 거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전일 급락하면서 시장의 하락폭이 더 커졌던 거죠. 다만 오늘 들어서는 그러한 변동성이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 유가증권 시장의 매물량도 조금은 감소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매물량도 감소하는 모습인데 자, 이것은 오늘 오후에 있을 BOJ에서의 결정, 과연 YCC를 어떻게 바꿀 거냐에 따라서 일정 부분 환율의 변동성과 지수의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1시 이후 구간에서 BOJ와 관련된 내용들, 환율과 관련된 내용들을 단기적으로는 조금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결과와 그 이후의 움직임은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죠? 네, 일단 시장의 예상은 별거 없을 거다. 그냥 기존의 정책을 이어가는 정도. 왜냐하면 지금 금리의 그 변동폭을 올려놓은 지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또 뭔가를 변동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당연히 현재 취할 조치는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 가지오 총리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관건이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성, 내년에 어느 시점 정도에서는 우리도 뭔가 변화를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다시 150엔으로 강하게 붙고 있는 엔달러 같은 경우에 뭔가 위험한 신호라고 인식해서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글로벌 유동성의 일정 부분의 변화를 또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앞서서 삼성전자가 버텨준다라고 말씀은 해주시긴 했지만 저는 이제 버티는 것보다 더 좀 약간 좀 바로 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갖고는 있는데 사실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 IB 쪽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좀 긍정적인 뷰도 제시하고 목표 주가도 좀 좋게 발표가 됐는데 주가는 쉽게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네.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 제가 오랜 기간 그 제도권 증권사에 근무를 하면서 배운 것 하나는 가장 중요한 배운 것 하나는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지금 시장에 딱 들어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저점이기 때문에 담아가야 되는 시점이다. 아니요. 저점 매도, 고점 매수입니다. 저점 매도, 고점 매수요? 네, 제가 기관에서 제가 배운 반대로 것은 들었군요. 그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방향성이 변화할 때는 그쪽으로 실어야 되거든요.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가진 기준은 금리와 환율이고요. 최근에 미 국채 10년물 금리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4.5% 수준까지 오늘 올라왔거든요.
5%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유동성 30년 동안의 시장이 끝나는 겁니다. 저금리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상승했던 시장이 마무리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4.5% 수준에서의 금리 올라왔다라는 것은 위험 신호에 딱 도달했다라는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가지의 기준이 교집합이 형성되면 주식을 상당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줄여야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환율입니다. 환율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안정적입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고점이 115고 오늘 최근 고점이 105거든요. 원달러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을 때도 지난해 고점이 1,444원. 어제 환율이 좀 올라와서 1,340원 육박하는 흐름이 나타나 오늘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은 오늘 상승에 대한 선반영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은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5% 수준에서의 네, 미국 네. 금리가 도달했죠. 그러면 두 번째 기준이 도달하게 되면 주식을 상당 부분 밀어내야 됩니다. 저점 매도가 되는 시점. 네. 두 번째 기준의 환율의 상황을 이제 원달러로 해석을 해드리면 달러 원 환율이? 1360원 수준에서의 달러가 상승 흐름이 진행되게 되면 주식 투자 비중을 상당 부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이미 그 수준은 돌파를 하고 나서 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최근 내에서의 1,360원 찍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6개월 내에서의 그 원화 네. 흐름을 보게 되면 1,340원 라인이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점 찍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 별로 여전히 매력적이지 않다. 1,340원 고점 찍고 1,300원 왔다가 1,340원 고점 찍고 내려왔다. 이걸 네, 두 번 반복했거든요. 네. 이 추세를 전환하는 건 1,360원을 돌파하는 가격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지난해 고점이었던 1,444원을 돌파한다는 흐름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진행이 되냐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로 진행되게 되면 모든 글로벌리 금융 자산들이 미국으로 집중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의 금융시장 또는 주식시장은 하락 또는 위축되는 과정에서의 진행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다만 최근에 미국의 금리만 상승을 하고 있고 달러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급적 동향에서의 흐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시장 상황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위험 신호의 저점 매도 구간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에서의 흐름이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IB 쪽에서 반도체 대형주를 좋게 얘기하던 말던 이런 거 다 종목 개별 종목 이슈 필요 없이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이나 뭐 환율 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짚어주신 건데 그러면 저희는 지금 뭐 다른 미국 시장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네요.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죠.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게 무슨 네. 말이냐? 종목 간의 흐름이 완전히 판이 바뀌는 시장이 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판이 경우에. 바뀐다. 네. 그렇다면 이제 판이 바뀌는 시장 속에서 과연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조금이나마 이제 시장의 어떠한 이제 방향성을 좀 탐색을 해야 할 때 그 이후의 움직임, 과연 우리가 흙탕물을 볼 것인지, 뭐 무지개를 볼 것인지, 그러니까 앞서 우리 김대중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발을 빼야 되는데 다가져야 되는지 말지를 뭘 보고 결정을 해야 될지 우리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재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교수님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지켜져야 할 만한 자리에서 이탈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수의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투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기대하겠지만 여기서 한 차례 더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급적인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스탠스보다는 살짝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다행히도 우리나라 시장이 중하권 움직이면서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이 흐름 자체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방향성을 가져가기엔 약간 이른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살펴봐야지만 상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수정을 할지 아니면 하방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 지금 방송 보시다가 저는 드라마 보러 가신다고 그러니까 시장 보기 싫은 거죠. 지금 시장에서 봐봤자 이거 뭐하나. 저는 이거를 드라마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드라마 보면서 시장을 안 보면서 좀 때워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데 우리 테이버 고수나 김종효 고수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드라마 장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보다가 매수 기회를 놓친다. 아, 그래요? 드라마 네. 보면은 안 되고 오히려
시장 열심히 보면서 매수의 기회를 포착해라. 열심히는 아니죠. 예,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타이밍을 계속해서 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매일매일 아주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볼 거냐. 근데 그거는 솔직히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여의도에서 오늘 전업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우리는 이 현업이 있습니다. 애를 키워야 될 수도 있고 출근해야 될 수도 있고 회의를 갈 수도 있고 출장을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평소 때 내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장기 시결로 가져가는 이 종목이 지금처럼 시장이 불어질 때 매수를 하셔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맨날 지나고 난 뒤에 아 그때 물 탈 걸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지나고 난 뒤에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라고 후회하는 분들. 근데 이번에 또 시장 박살나면 어디까지 박살날지 모르겠어라고 하면서 시장을 안 본다. 네. 드라마를 보러 간다. 그러면 이번 기회도 놓치는 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가 복잡한 게 맞아요. 네. 매크로가 복잡하고 고금리라는 게 문제가 되고 이 고금리가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가장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 부채가 낮은 기업,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 지금이 바닥이라고 표현하는 기업을 찾으셔서 이런 기회에 매수를 하셔야죠. 그 뭐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음 주에 추석이 시작됩니다. 네. 근데 목요일 우리는 휴장이지만 목요일 새벽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중요하죠. 마이크론의 실적에서 이번에는 HBM에 대한 이야기, AI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는 추석이 지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움직임이 추석 전에 어떻게 되는지 오늘 같은 날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반도체 섹터 중에서 특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데 어떤 섹터죠? 심택입니다. 심태. 네.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기판이 지금까지 쉬고 있었어요. 전공정이 가고 후공정이 가고 장비가 갈 때 그동안 기판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전부터도 3분기 되면은 기판이 돌아선다라는 얘기를 이미 1분기 IR에서 심택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그러면 정말로 좋아질 거냐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고 내년 실적을 집중해야 되니까 이럴 때 드라마 보시기보다는 이럴 때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 드라마만 보면 안 된다. 네. 시장에서 약간 거리를 둬야 되는 시기는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드라마만 보면 안 된다. 네. 지금의 시스템 리스크라면 뭐 당연히 다 던져야 되겠죠. 근데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사후적 대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면 뭐 테이버 고수가 얘기한 대로 종목을 잘 골라서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죠. 현금 있으십니까? 없어요. 라고 반문하고 싶은 거죠. 현금이 없으면 그 전에 현금을 만들어 놔야 무언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어떤 종목을 현금화할 거냐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달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종목 수가 많으면 곤란하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뭔가 스타일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는 구간에서의 종목 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관리도 안 될 뿐더러 나중에 그쪽 종목으로 바꿔야 될 때 더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현금 없고 종목이 너무 이렇게 여러 종목군들로 벌려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신 분들은 현금도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겠고 종목 숫자도 조금 압축적으로 줄여볼 필요가 있겠다. 종목을 압축하는 기준은 뻔하죠. 되도록이면 퀄리티 종목,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쪽으로 줄여볼 필요가 있겠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대중 교수님. 네. 지금 시장에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 이제 없어지고 나서 앞으로는 이제 무지개가 좀 뜨는 섹터가 있고 흙탕물인 섹터가 있을 텐데 우리 네. 김대중 교수님이 4분기에 좀 괜찮게 보는 섹터 하나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흙탕물 상황이라는 표현보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장의 전환점에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들이었죠. 말씀해 주셨죠. 금리는 도달했고요. 환율이 아직까지는 네. 다음 주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네.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시장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개선될 수 있지만 위기 신호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좀 전에 테이버 고수와 김 고수가 얘기한 거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러한 장에서 시장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종목 수 줄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럴 때 종목 수를 줄이는 장입니다. 그게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테이버 고수가 얘기한 대로 반도체 경기 흐름에 대해서는 뭐 최근 레포트를 통해서 반도체 경기가 바닥 찍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버 고수가 보는 관점에서의 반도체 종목들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소재 부분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 주가의 하락폭이 먼저 선반영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내에서의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되 네. 말씀드렸던 대로 현금 비중을 가져가면서 이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돈을 더 뭐 열심히 벌어야죠. 주말 아르바이트라도 더 해서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을 조금이나마 마이너스 폭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한 섹터나 종목에 대한 움직임은 이후에 저희가 더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요. 관련해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오늘장 고수분들의 시장에 대한 의견 한 번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고수 환율 시장 움직임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보아야 한다. 환율 부분 체크를 꼭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건 다음 주 정도까지입니다. 김종효 고수 단기 변화는 쉽지가 않다. 테이블 고수는 개인 투자자는 시간이 무기다. 이재규 고수는 무지개를 기대하지만 뭐 지금 시점에서 장밋빛 미래만 전망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보는 전략 잘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